서현장,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 학과 교수. 미디어를 활용하고 학생 주도의 수업으로 교실 안의 변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라디오 리포터 경험이 교수가 된 지금 이렇게 활용될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또 학생들이 강의 잘합니다, 강의 잘하십니다 하고 평점을 많이 준 그런 교수도 아닙니다. 저는 마이크가 무려 10개나 되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교수의 목소리에, 그러니까 외모를 얼마나 예쁘게 하고 할 것보다 음성이 얼마나 잘 녹화되었는가에 따라서 영상 강의의 품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오기 전에 영상 강의를 보고 수업에 들어오면 영상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학생이 수업에 오기 전에 카페에 앉아서 영상 강의를 지금 시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영상 강의로 습득을 하고 교실에 오면 조교와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푸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 자체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영상 강의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30분이라고 할지라도 수준에 맞게 개인 맞춤형으로 난이도를 맞춰서 관련된 자료 검색이라든지 반복을 해서 본다라든지 그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강의를 시청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 수는 있고요.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는 경우보다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 옆에 앉은 친구한테 내가 아는 바대로 설명해 줄 때 학습 효과가 거의 20배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해서 정말 기뻤던 순간입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준비한 영상 강의를 학생이 수업에 오기 전에 편한 장소에서 시청을 하고 수업에 들어오면 영상 강의를 보아야만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퀴즈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풀고 나면 짝을 지어서 2명, 3명에서 그룹을 이루어서 심화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화 문제의 내용은 답이 없는 문제 아니면 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봐야 될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준비해서 학생들 같이 팀으로 풀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푼 학생은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풀이가 완성된 학생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이 푼 연구 결과를 풀이 결과를 공유하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치 학생이 앞에 있는 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하고 녹화한 내용을 편집 소프트에서 열어서 불필요한 표현이나 반복되는 표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편집을 좀 가미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 종류를 몇 가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어떤 수학 공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제가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클릭하면서 제가 시연을 보이는 거죠. 사실 공대 수업 중에서 교수님은 과연 이거 쓸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적 있지 않아요? 교수님은 안 하면서 나한테 하게 하지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이 정도는 교수님도 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소속된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어떤 작품 활동을 하는 수업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제가 직접 시연하는 거죠. 그래서 뭘 클릭해서 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실제로 이렇게 빨리 하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16배속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마치 제가 요리를 할 때 소금을 넣고 설탕을 넣고 10분간 끓입니다 하는 레시피를 보여드리는 그런 기분으로 영상 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결국 지향하는 바는 이 영상 강의를 이렇게 소복에 앉은 내 강의실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 자료로 공개하고 토론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로컬리 진행한다. 이게 컨셉이거든요. MOOC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런 계측기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할 때 5천 명 쭉 다 줄 세워놓고 8천 명 줄 세워놓고 한 번씩 다 뒤로 돌려가면서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봐야 되는 경우
제일 앞줄 학생 5명 빼고 나머지 학생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지 않고 다 같이 볼 수 있게.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가까이서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볼 수 있게. 이런 자료를 구성할 때는 정말 이 영상 강의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보면 영상 강의로 미리 교실에 오기 전에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내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볼 수도 있고 반복해서도 볼 수 있고 잠시 중단해서 관련 자료를 구글링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카이스트 들어온다고 정말 힘들었죠. 저희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한 그런 훌륭한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강의를 영상 강의로 대체하면 아니 그러면 대학에 왜 오는가? 대학에 설 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학이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미래엔 담당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의 질은 아주 기본이다. 거기에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이 시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모듈을 교육자가 개발하는 것이 지금 교수자의 몫이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단답형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10시간 들여서 영상 강의를 준비하고 또 수업 시간에도 대충 때울 수도 있었는데 막 열심히 토론하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 얻었나? 무엇을 더 얻었을까요? 아무도 안 잡니다. 아무도 자지 않는 학생들을 볼 때 교수는 아마 제일 기쁘지 않을까. 반대로 누가 졸고 있으면 정말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정말 아무도 안 자는데 제가 실제로 기록한 장면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기록한 장면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수업을 시작하고 팀별로 어떤 작업을 지시를 했어요. 뭘 해봅시다 하고 한 15분 정도 지났어요. 좀 적극적인 학생들은 일어나서 이렇게 소통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쯤이면 일부는 저기 이름이 뭐죠? 저는 무슨 과예요? 이런 식의 아이스 브레이킹도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일어나서 제가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서 서로 소통하고 이때쯤 이제 말을 굉장히 많이 섞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40분 되니까 거의 다 일어나 있어요. 절대 잘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잠만 안 자는 게 아니고 전혀 그 누구도 SNS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학생, 처음 본 학생들이지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런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강의실의 모습, 이상적인 강의실의 모습이 늘 구현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시너지가 이루어지면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구나.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영상 강의와 오프라인 교실 수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의 주도로 수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럼 교수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다니면서 아주 내공이 높은 일침을 날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은 교수님 처음엔 교수님은 왜 있는 거지? 하다가 역시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멘트를 할 준비를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서 일침을 날릴 준비를 교수님은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업의 리듬이 계속 살아있어요. 긴장감이 돌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키도 작고 지금 마이크를 끼고 있지만 목소리도 작아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 여기 앞줄 10명 깨어있고 대부분 다 잤어요. 그래서 과제에 대해 설명을 해도 그 다음 시간이 오면 어머 교수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키 작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전부 영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 영어가 그런 표현이셨구나. 저는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데 학생이 순수한 의도로 말을 해도 제 귀에는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구나. 저도 그냥 슬픈 순간도 많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연으로 사회활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석도 하게 되고 그래서 몰랐습니다. 과제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에듀케이션 4.0을 하면서부터는
강의의 모든 것이 너무나 상세하게 잘 볼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많이 이제 덜어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무크 강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렇게 한정된 정말 수혜받은 소수만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무크라는 것은 매시브의 M인데 정말 8,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픈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강의 방식으로는 올림픽 스테디움 정도 돼야 강의가 가능하지 일반 강의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저하고 물리학과 박은근 교수님, 그 다음에 바이오 및 내공학과의 최철희 교수님 이렇게 3명이서 나누어서 같이 공동 강의를 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좀 많이 어색했었어요. There are so many opportunities in biomedicine and biophysics if you carefully and cleverly design the optical system. Now I'm growing human cells. 저희가 빛이라는 공통된 화두에 대해서 다양한 학문적인 관점의 내용을 강의하고 또 실제 연구들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6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전 세계 12나라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고 그 수강 인원이 한 8,000명 정도. 물론 그 중에서 끝까지 완주한 학생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15%를 1,000명이 넘는 학생이죠. 일반 강의실에서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강의를 보고 퀴즈를 텍스트를 보고 풀고 이런 식으로 운영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교수님처럼 디자인을 하는 그런 과에서는 작품을 만들고 거기다 피드백을 주고 이런 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요? 8,000명을 쭉 해고 이렇게 실기 수업 하나요? 그러면 다 보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Initially, 250 color samples were collected, and then it was narrowed 이 내용은 down to 본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색을 추출해서 이렇게 팔레트를 추출하고 추출한 팔레트에 대해서 색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색채 분석, 환경 색채 분석 과제였습니다. 그런 과제에 대해서 영상 강의로 설명을 한 다음에 숙제로 이렇게 템플레이트를 주고 이 템플레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 영상에서 짧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과 같으면 엑스포, 정부 청사, 계룡사 이런 대표 이미지들이 있고 그 이미지로부터 색을 추출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강의를 하고 이 내용을 8,000명이 공유를 한 거죠. 그 8,000명이 그 내용을 보고 각자 자기 집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한 페이지째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한 내용을 폴더를 보면 한 사람에 대한 폴더가 있고 이 폴더를 누르면 5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오른쪽 밑에 있는 파일은 실제로 이 학생이 작업을 한 파일이고 나머지 폴더 5개에는 다른 랜덤으로 선택된 5명의 학생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어 리뷰라고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렇게 서로가 상대 평가로 하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학생은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에요. 너무나 고맙게도 이렇게 숙제를 해줬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그 랜덤하게 배정된 학생이 5점 만점에 5점을 준 이런 사례고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학생의 작품입니다.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학생이 싱가포르 자유환경을 찍어서 이렇게 숙제를 제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실 오기 전에 영상으로 간단하게 지식을 습득하고 강의실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으로 수업을 이끌어간다. 그리고 그 규모가 커졌을 때는 기술의 도움을 빌어서 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안 작은 변화, 에듀케이션 4.0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우리 변화를 꿈꾸는 대학, 미래를 깨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